VIP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서민 차량은 뒤로. 단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군복의 주름 하나 흐트러짐 없는 대위가 명령을 내리지만 그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무너져 내린다. 별셋이 번쩍이는 계급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이었다. 누가 감히 장군을 서민이라 부른 것인가. 이날 한 사람의 원칙주의는 운명을 뒤바꾸는 파국의 서막이 된다. 대위는 상관을 모욕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될까? 아니면 더 거대한 음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부터 대한민국군 역사에 남을 충격과 반전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자.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군모 기지의 주차장. 이른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위 박도연은 언제나처럼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군복은 구김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계급장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군인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게 기본이지.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5의 나이 대위 계급장을 단지 3년째였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벌써 소령 진급 통보를 받기 시작했지만 도연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기지관리과 주차장 담당 장교.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 일에서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주차구역 구분, 차량 번호 확인, VIP 동선 관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상급자들은 그를 모범 장교라 불렀습니다. 박대위만큼 원칙적인 사람도 없어. 선배 중령이 한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흡족해했습니다. 원칙, 규율, 군기. 이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미안하다.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거래처 부도로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빚이 아직도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난달에도 1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제 월급으로는. 알아. 내가 힘든 거 아빠가 모르겠니? 그래도 이번 달만이라도. 도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하면 월급이 오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텐데 진급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별을 달 거야. 그래야 이 모든 게 해결된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에게 출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급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정문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정문 초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점검일이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외부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보안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VIP 차량 명단 확인했나? 예, 대위님. 모두 확인했습니다. 통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장성급 인사 3명, 국방부 관계자 2명, 모두 공식 차량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확인 철저히 하고
VIP 전용 차선으로 안내해. 일반 차량이 끼어들면 안 돼.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우렁찼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군기입니다. 명확한 지시, 정확한 수행.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초소 앞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VIP 차량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도연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경호 차량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차량 VIP 차선으로 유도 준비. 도연이 지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신병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잠깐만요. 저 차량 명단에 없습니다. 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쌍안경으로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민간 번호판이었습니다. 경호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왜 VIP 차선으로 접근하는 거지? 차량은 천천히 정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는 VIP 출입구입니다. 일반 차량은 민간인 전용 출입구로 가셔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정복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며 또 한 명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복, 곱게 편 어깨, 그리고 가슴팍에 빛나는 별 3개.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대장, 서정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초소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 경례 자세를 만들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정의 대장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누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겁니까? 박대위. 서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차량은 명단에 없으면 장성도 민간인 취급입니까? 서 대장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신병이 황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위님 명단에 서정희 대장님 성함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번호가 달라서.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단을 다시 확인하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정희 대장 오후 4시 30분 도착 예정. 다만 공식 차량 번호 대신 차량 변경 가능이라는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대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차량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대위, 규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율이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서 대장은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규율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규율은 군기를 망칩니다. 차량이 천천히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차량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군 대장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 대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규율이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규율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잘못일 리 없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간부 숙소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가였습니다. 박대위, 내일 오전 9시까지 인사가로 출두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전보 명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보,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일 때문에 징계라도 받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인사과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과장인 중령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박대위. 대장 직속 참모실로 발령입니다. 네. 대장 직속실이라면 서정희 대장님 직속 참모입니다. 내일부터 본부로 출근하십시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 직속 참모라면 분명 승진 코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제 자신을 꾸짖었던 서 대장의 참모로 가게 되는 겁니까? 혹시 이게 징계 성격의 전보는 아닙니까? 인사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대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박대위를 참모로 쓰시겠다고요. 도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장 직속실. 그곳은 군의 최고 권력층과 맞닿은 곳입니다. 출세를 원하던 자신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선배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대장 직속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서정희 대장 말이지? 그거 조심해야 할 텐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 대장은 지금 군 내부에서 미운 털이 박혀 있어. 개혁인이 뭐니 하면서 기득권층을 건드리고 있거든. 별 2개, 3개 단 사람들이 다들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그럼 제가 그 참모가 되면 눈치 빠르게 처신해야지. 서 대장 편만 들다간 너만 손해야. 하지만 너무 반대편에 서도 곤란하고 어렵겠는걸.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틀 후 도연은 본부 건물 3층에 있는 대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서정희 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 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위,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 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예, 대장님. 당신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규정을 중시하고 명령에 충실하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의아했습니다. 분명 이틀 전에는 자신을 꾸짖었는데 이제 와서 필요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규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서 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복잡한지, 정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도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서 대장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박대위. 도연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별 2개를 단 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 소장은 도연을 힐끗 보더니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도연은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정한 정치가 넘실대는 곳, 대장 직속실이었습니다. 대장 직속 참모실에서의 첫 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서류 더미는 끝이 없었고 회의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어졌습니다. 서정희 대장은 군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는 보직 배치, 구시대적 악습 철폐,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겉으로 보기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뭘 안다고 이런 걸 들고 나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중령의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국방부에서 열리는 장성회의에 서 대장을 수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별을 단 장성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서 대장이 개혁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군 장교의 진급률은 남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때 별 2개를 단 소장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장님, 그건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여군이 남군만큼 전투력을 갖추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전투력은 성별이 아니라 훈련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군은 애초에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서 대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군대는 전쟁터입니다. 감성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장성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서 대장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별 2개를 단 그 소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대위지? 힘들겠네. 저런 상관 모시려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장군 하나 때문에 군이 이 모양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군대는 남자들이 지켜온 곳이야. 그런데 저렇게 나대면 되겠나? 소장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 앞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서 대장 편만 들지 마. 위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소장이 지나가고 나자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세를 원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줄을 서야 하는 겁니까? 서 대장을 배신해야 살아남는 겁니까? 박대위,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서 대장의 호출이었습니다. 도연은 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 대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도연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서 대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대장님. 서 대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저들은 저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서 대장은 책상 위에 사진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여성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의 이유입니다. 제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여군은 보조 인력 취급을 받았습니다.
승진 상한선이 있었고 전투부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서 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20년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이 후배들은 또다시 20년을 싸워야 합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 대장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박대위, 당신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군인은 별을 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치? 지금 자신에게 절실한 건 진급이었습니다. 월급이었습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인사과에서 한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그 소령은 주변을 살피더니 도연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대위, 자네 지금 위험해. 무슨 말씀입니까? 서 대장 주변 사람들 다 찍혀 있어. 위에서 명단 작성하고 있다고. 개혁안이 무산되면 연루자 전부 자천시킬 거래.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참모일 뿐입니다. 아무 잘못도. 군대에서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지. 자네 가족 사정도 안 좋다며? 좌천당하면 끝이야. 소령이 떠나고 나자 도연은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압박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출세는커녕 생존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이번 주까지 300만 원을 못 구하면 큰일이야. 아빠, 저도 지금 내가 진급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소령만 되면 월급이 오르잖아. 아빠, 진급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어떡하냐? 내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자 사무실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 대장에 대한 익명 제보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정희 대장, 개인적 야심으로 군 조직 혼란 조장, 여성 우대 인사로 역차별 발생, 군 기강 회의의 주범.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건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박대위, 무슨 서류입니까? 서 대장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서류를 숨겼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서 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 대장은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대장님, 박대위 무서우시겠죠? 이런 곳에 있는 게 말입니다. 서 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떠나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전출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서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대위.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서 대장을 지킬 것인가, 자신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도연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정희 대장이 추진하는 군 비리 척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긴급 장성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연은 서 대장을 수행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별 둘, 별 셋을 단 장성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예산 집행 감사 결과였습니다. 서 대장이 주도한 특별감사에서 여러 부대의 예산 부정 사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횡령, 허위 계약, 뒷돈거래. 그 연결고리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 장성 몇몇과 닿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께 즉시 보고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서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별셋을 단 중장 한 명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서 대장, 이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웁니까? 조용히 묻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신뢰도 없습니다. 신뢰?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군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소.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 가세했습니다. 여군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번 감사도 그렇고 대장님은 너무 급진적이십니다. 군은 전통과 질서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됩니다. 서 대장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을 감추는 것은 군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검찰 수사 의뢰는 부결되었습니다. 찬성은 서 대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 대장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서 한 소장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박대위 잠깐.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소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서 대장 곁에 있으면서 뭘 보고 있나? 저분은 이미 끝났어.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새 정부 들어서면 저분은 밀려날 거야. 그건 자네 가족 사정 알아. 아버지 사업 실패하셨다며? 채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족 사정까지 알고 있는 겁니까? 놀랄 것 없어.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어. 자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 소장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처신해. 서 대장 곁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자네 진급은 물론이고 가족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 무슨 도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해. 서 대장이 준비 중인 대통령 보고 자료, 그 원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면 돼.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이번 주까지야. 그때까지 답을 안 주면 자네 가족빚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채권자들한테 압력 넣는 건 어렵지 않거든. 소장이 지나가고 나자 도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오늘 채권자가 와서 난리를 쳤다. 일주일 안에 500만 원을 안 갚으면 집을 빼앗겠대. 아빠, 지금 제가 그럴 형편이.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내 동생은 대학생이고 내 어머니는 아프고 나는 일자리도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됩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 대장에 보고 자료를 넘기면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 가족의 고통, 자신의 진급. 하지만 그것은 배신입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도연은 어둠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 대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박대위, 이번 주 금요일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합니다. 군 비리 척결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이 보고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십억 원대 비리의 증거와 관련자 명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선 안 됩니다. 서 대장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박대위.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서 대장은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자 보고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족도 구하고 진급도 보장받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복사해서 나가면 됩니다.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같은 사관학교를 나온 친구였지만 지금은 전역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도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의 빚, 상관의 압박, 배신의 유혹,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군인이 된 이유가 뭐였어? 응? 너 사관학교 들어갈 때 그랬잖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다고. 도연은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서류를 넘기면 너는 군인이 아니야. 그냥 돈 때문에 양심을 판 사람일 뿐이지. 친구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도 중요해. 하지만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걸 가족이 원할까? 내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할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 그게 진짜 용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 별을 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겁한 방법으로 단 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대통령 보고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서정희 대장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도 함께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대위, 오늘은 이만 퇴근하십시오. 늦었습니다. 대장님도 가셔야죠.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최종 점검이 있으니 푹 쉬고 오십시오. 도연은 망설이다가 경례를 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 대위님이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대부저축은행 채권 추심 담당입니다. 박철수 씨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출금 연체가 6개월째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8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500만 원이라도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 아버지와 통화하셨습니까? 통화가 안 됩니다. 연락을 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증인이 아드님으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증인? 자신이 언제 보증을 섰습니까? 제가 보증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동의한 적이 서류상으로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내일 방문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도연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별 2개를 단 소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박대위 타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도연은 주저하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기지를 빠져나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강가에 차를 세우고 소장이 말했습니다. 방금 채권 추심 전화 받았죠? 도연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압력을 넣었어요. 원래는 다음 달까지 유예가 있었는데 당겨달라고 했죠. 무슨 짓입니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소장은 태연했습니다. 압력을 풀 수도 있어요. 아니, 아예 빚을 청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들어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주말 서 대장이 최종 보고서를 챙길 겁니다. 그 전에 원본을 복사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즉시 5천만 원을 자네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배신? 아니요, 생존입니다. 박대위 서 대장은 어차피 끝났어요. 대통령 보고를 한들 소용없습니다. 위에서 이미 다 막아놨으니까요. 자네만 손해보지 마세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가족이 거리로 나앉는 걸 보고만 계시겠다는 거죠? 자네 어머니 건강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차는 다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도연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초췌한 모습. 사업 실패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가장은 이제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연은 출근했습니다. 서 대장은 이미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박대위, 주말인데 나오셨어요? 마무리 작업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 대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방부 장관과의 사전 면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도연 혼자 남았습니다. 도연은 서 대장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보고서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꺼내서 복사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족의 빚, 채권자의 협박,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연은 중얼거렸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파란색 파일이 보였습니다. 대통령 보고용 마이너스군 비리 척결 최종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복사기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복사하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도연은 파일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자 서정희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겁니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서 대장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파일, 어디 가져가시려던 겁니까? 도연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믿었습니다. 서 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 대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주워들었습니다. 박대위, 일어나십시오. 대장님, 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그걸 압니다. 서 대장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박대위,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비겁함으로 얻은 것은 결국 당신을 파괴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 대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남 아닌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 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대위였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렸고 중요한 보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동기 남자 장교들은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어 가는데 저는 제자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위 장성의 비리를 눈 감아주면 특진시켜주겠다고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증명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요. 서 대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별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후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장님, 박대위,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비겁한 생존이냐, 당당한 삶이냐를요. 그날 밤 도연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족 양심, 명예, 생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다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담당자였습니다. 박대위님, 오늘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 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8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출근길, 도연은 기지 정문을 지나며 일주일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 대장을 처음 만났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그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명단을 확인했더라면 지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서 대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이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경례를 했습니다. 출근하셨습니까, 대장님? 박대위, 어제 푹 쉬셨습니까? 예, 대장님.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 대장은 도연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대위, 오늘 오후에 제가 대통령 관저로 갑니다. 최종 보고서는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대장님. 당신은 여기 남아서 후속 조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보고가 끝나면 바로 검찰 수사 의뢰가 들어갈 겁니다. 서 대장은 파란색 파일을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대위, 토요일 일은 있겠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서 대장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전 10시 도연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오늘 정오까지 서 대장의 동선을 알려주면 5천만 원을 즉시 입금한다. 거절하면 자네 가족은 끝이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서 대장의 동선? 대통령 관저로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까?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나가보니 몇몇 장교들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서 대장 탄핵 움직임이 있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한다던데 여군 특혜 의혹이랑 월권 행위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더라.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탄핵? 청문회? 이게 무슨 소립니까? 급히 인터넷을 검색하자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올라온 기사들이었습니다. 서정희 대장, 여군 특혜 인사 의혹, 군 기강 회의의 책임 서 대장에게, 야당 서정희 대장 국회 청문회 요구, 모두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서 대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여론을 흔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서 대장이 관저로 출발하기 직전 도연을 불렀습니다. 박대위, 기사 봤습니까? 예, 대장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서 대장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새 기사를 보며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대장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니요, 박대위는 여기 남아 있으십시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 대장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2명의 헌병이 들어왔습니다. 서정희 대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로 가야 합니다. 보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먼저 면담하시겠답니다. 서 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도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대통령 보고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서 대장이 헌병들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나섰습니다. 대장님, 제가 같이. 박대위, 당신은 여기 남으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서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 대장이 복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도연아, 방금 채권자들이 왔다. 집기를 압류한다고 해. 내 어머니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뭐라고요? 어머니가? 빨리 와봐. 제발. 영상이 끊겼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 대장은 국방부에서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도연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가족과 의리, 사랑과 책임, 모든 것이 충돌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 대장이 남긴 메모가 보였습니다. 박대위, 당신을 믿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는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저녁에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아들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오후 5시 국방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정희 대장이 직위 해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서 대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열었습니다. 기득권 장성들의 비리 증거, 서 대장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문건들, 압박과 회유의 기록들,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싸울 차례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비겁함에서 벗어나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세상에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국방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정의 대장 직위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출입구를 에워쌌습니다. 도연은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비리 장성들의 횡령 증거, 서 대장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문건의 원본과 위조본 비교 자료, 압박과 회유를 증명하는 녹취록.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전 9시 별 2개를 단 소장이 도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대위 들었겠지만 서 대장은 끝났네. 이제 자네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편으로 오게.
그럼 자네 가족 문제도 해결해주고 진급도 보장하지.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그럼 제가 선택한 건 소장님의 편이 아닙니다.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도연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장이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도연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박대위,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도연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춰. 헌병? 헌병?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1층 로비로 나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병이 막아섰습니다. 대위님, 지금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통제 명령이. 비켜주십시오.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경비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켜섰습니다. 정문이 열리자 기자들이 일제히 도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대위님, 서정희 대장 직위 해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군 특혜 의혹이 사실입니까? 대장 직속 참모로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도연 대위입니다. 서정희 대장님의 직속 참모로 근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사실이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연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정희 대장님에 대한 의혹은 모두 조작입니다. 군 내부 기득권 세력이 대장님의 개혁 정책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장님은 군 비리를 척결하려 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횡령과 부정을 밝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리에 연루된 장성들이 대장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횡령 장부, 비자금 조성 내역, 허위 계약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 장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한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카메라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가족 때문에, 진급 때문에 거의 배신할 뻔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정희 대장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장님은 규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의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리는 은폐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본분을 저버린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서 헌병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소장도 함께였습니다. 박도연 대위, 당장 그 USB를 내놔. 하지만 도연은 USB를 한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기자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장이 기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기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소장님, 지금 증거를 빼앗으려 하십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카메라가 소장을 향했습니다. 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군 기밀이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 군 기밀이 아니라 비리 증거 아닙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소장은 헌병들을 데리고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과 인터넷은 도연의 폭로로 뜨거웠습니다. 각 언론사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USB 속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군 내부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원대 군 비리, 장성급 인사 다수 연루, 서정의 대장 모함 정황 포착, 조작 문건 발견, 박도연 대위의 양심 고백, 군 개혁의 신호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퇴 압력을 받았고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도연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와 지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도연아, 뉴스 봤다. 내가 그런 일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가족을 먼저 지키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넌 옳은 일을 했어.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급실에서 나오셨어. 안정을 찾으셨다고 하더라. 내 소식 듣고 오히려 기뻐하시던데. 우리 아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말이야. 아빠,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됐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넌 내 길을 가거라. 떳떳하게 가거라.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검찰청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압박과 회유, 협박의 과정, 증거 수집 경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사가 끝났습니다. 검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개혁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서정희 대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위 해제 조치가 취소될 것입니다. 오히려 명예가 회복될 겁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희 대장이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님, 도연이 달려가 경례를 했습니다. 서 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대위.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용기를 냈더라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 대장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대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군대의 시작 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도연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별을 달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함으로 얻은 별이 아니라 정의로 얻은 별일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장성 5명이 구속되었고 1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횡령된 금액만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군 내부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정의 대장은 직위가 복구되었을 뿐 아니라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서 대장을 만나 사과했고 군 개혁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도연은 인사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징계라도 받는 건 아닐까? 군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소령. 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급 통보서였습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방부 장관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군 개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시더군요. 도연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소령? 그토록 원하던 계급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결과로 얻은 진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서 대장과 마주쳤습니다. 박소령, 진급 축하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겁니다. 앞으로도 군 개혁을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경례를 했습니다. 서 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휴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 만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사 협조와 업무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중 나왔습니다. 석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소령됐다며?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제 다 나았어. 걱정 마라. 어머니가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소령 계급장, 아빠가 달아줄까? 아버지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새 소령 계급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군복 어깨에 계급장을 달고 있던 대위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계급장이 어깨에 고정되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아빠, 빚은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됐어. 내가 폭로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어. 내 동기 장교들, 선배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성금을 보내왔더라.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단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일자리를 구했어.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야. 정말요? 응. 이제 아빠가 책임질 거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며 자랑했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져서 이웃들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보직 발령이 났습니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서 대장의 직속 부하로 다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회의실에는 여러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서 대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리와 부조리가 없는 군대, 성별과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군대 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박소령, 한 말씀 해주시죠. 서 대장이 도연을 지목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렸고 두려웠고 거의 비겁한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장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정희 대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군인은 별을 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게 목표라고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규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율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규정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 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은 기지 정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서 대장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한 병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도연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차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희 대장이 내렸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대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박소령, 오늘은 제가 민간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기지 내 복지시설을 점검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 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소령,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 이곳에서 제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요? 기억합니다. 규율이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서 대장이 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령, 제가 처음 당신을 참모로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원칙을 중시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눈에서 갈등을 봤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앞으로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길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가슴에 단 소령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계급장은 출세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도연아,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이제 퇴근하려고요. 그래. 건강 챙기고 무리하지 마라. 예, 아빠. 아빠도 건강하세요. 우리 아들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기지를 나서는데 정문 앞에서 서 대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 대장도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박소령, 같이 걸을까요?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서 대장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은 VIP 출입구다. 서민 차량은 뒤로 돌아가시오.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한 말이었습니까? 서 대장이 도연의 생각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박소령,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예, 대장님. 오늘은 제가 당신 뒤를 따르겠습니다. 서 대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대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이 앞서가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서 대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을 완전히 벗어나 민간인 도로로 나섰습니다. 도연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 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소령. 대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갑시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서민이라 불릴 이유는 없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 모두가 지켜져야 한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별을 가슴에 달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으로 얻은 별이 아니라 정의로 얻은 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달았을 때 자신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흔들렸지만 결국 바른 길을 선택했던 이 순간을 말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세계는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